예, 여러분 교재 페이지 265페이지 이번에는 감가상각 자산의 재평가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도 토지 재평가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가 동일합니다. 다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평가 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재평가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비례수정법은 총장부 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총제거 방법은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 자, 예제 21번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서 2000X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였고요. 내용수 10년 취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정액법 상각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갑에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 처리. 자,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각 회계연기 말에 현재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2000X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 각각 재평가 금액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재 267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PPT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밀 총장부 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이 물음 1이고요. 물음 2는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해라. 각각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00X년부터 3년까지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기간 말 재평가 시에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재평가 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이거까지는 고려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X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 보면 자, 10만원 10년이죠. 잔존가치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000X 1년도 말 재평가 조정금액 계산하는 표를 보겠습니다. 조정 전 금액을 보면 취득원가 1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을 차감하면 장부금액이 9만원이 나오고요. 자, 조정 금액이 재평가 후 금액이 10만 8천이 됩니다. 자, 그러면 9만원과 10만 8천원의 요 차액이 얼마냐라고 보면은 바로 요 금액이 20%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가 증가했다. 그렇다면 10만원에 대해서 20% 조정금액 2만원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에 대해서 20% 2천을 적용하면은 재평가 후 금액 원가 금액은 12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원이 대진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재평가 후 금액은 10만 8천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표를 가지고 분개를 해보면요. 자, 기계장치 2만원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2천을 증가시키겠죠. 자, 그 다음 요 차인 18,000원이 바로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은 OCI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2000X1년도 회계 처리가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2000X2년도를 보겠습니다. 2000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후 금액인 10만 8천원을 잔여 내용 연수인 9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2,000원이 되겠죠. 자, 요 12,000원이 바로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12,000원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00원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장부금액은
96,000원이 되게 됩니다. 자, 요 96,000원인 조정 전 금액이 2002년도 말에 여러분이 예제를 보면은 72,000원으로 재평가 금액이 이렇게 평가가 감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비율로 따져보면 한 25% 정도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 25%를 곱하면 3만원, 또 24,000원에서 25% 하면 6,000원 이렇게 감소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는 12만원에서 3만원 감해져서 9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00원에서 25%인 6,000원이 감해진 18,000원이 되면 재평가 후 장부 금액은 72,000원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분개를 해보면요. 자, 조정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죠. 기계장치 3만원 줄어들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감소죠. 감가상각 누계액 감소. 자, 직전 연도에 우리가 X 1년도에 재평가 잉여금 18,000원 있었죠. 자, 요거를 먼저 고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재평가 손실, 즉 PL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반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요 재평가 후 금액 72,000원. 자, 요걸 갖고 감가상각 2003년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200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직전 연도의 재평가 후 금액인 72,000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잔여 내용 연수가 8년이죠.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에 더해지는 거죠. 재평가 후 금액 18,000원에 9,000원 더하면 27,000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요. 장부 금액은 63,000원이 됩니다. 자, 우리 주어진 예제 자료에서 2000X 3년도 말 재평가 금액은 69,300원이에요. 69,300원. 자, 요 금액이 바로 10% 정도가 되겠네요. 10% 정도의 금액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의 증가. 자, 그러면 9만원에 10%, 9,000원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27,000에 10%, 2,700원 하게 되면 재평가 후 금액은 원가가 9만원에서 10% 더해진 99,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7,000원에 10%가 더해진 29,700원에서 재평가 후 금액은 69,300원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자료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분개를 해보면요. 자, 조정 금액을 그대로 분개로 전환시키면 되겠죠. 기계장치 9,0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죠. 2,700원. 자, 재평가 손실이 직전 연도에 6,000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재평가 이익, 이걸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인식해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 OCI가 되고요. 재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이 되는 거죠. 자, PL 단기 손익이고요. OCI 기타 포괄 손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요거는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음이 우리 다시 예제로 돌아가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을 써서 이 재평가 회계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전 금액은 먼저 2000X 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구하면 만원입니다. 요 만원 하면 조정전 금액, 장부 금액은 9만원이 되고요. 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전액을 다 제거한다 그랬죠. 자, 제거를 하게 되면 만원 해서 여기 제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10만 8천원이라는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를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원가가 기계장치의 원가가 8,000원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자, 8,000원 증가시키면 108,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제로 해서 108,000원이라는 장부 금액으로 우리가 금액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조정 금액을 우리가 분계로 나타내 보면 기계장치 8,000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 감소죠. 그러니까 차변이 오게 되고요. 그 대변은 재평가 잉여금, 이게 기타 포괄손익으로 오게 됩니다. 자, 재평가 후 금액 108,000원. 자, 요걸 갖고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연도에 108,000원. 자, 감가상각비 2000X 2년도 감가상각비는 108,000원에 나누기 자녀 내용연수 9년을 하게 되면 12,000원이라는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고요. 자, 요게 바로 여기에 가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 전 장부 금액은 96,000원이 되고요. 2002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 가치는 72,000원이 됩니다. 자, 요 방식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제로 둔 상태에서 장부 금액 72,000원이 되면 36,000원을 조정해 줘야만 72,000원이란 장부 금액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 금액 요거를 분계로 옮기면 기계장치 36,000원 줄어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전액 제거니까 차변에 오게 되고요. 자, 직전연도에 우리가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이 18,000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먼저 해주고요. 벌스터 해주고 남는 금액이 재평가 손실이 되는데 이게 당기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2,000원. 자, 요게 다음 연도 2000X3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X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3년도에 조정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는 2003년도 감가상각비는 72,000원. 자, 72,000원에서 나누기 자녀 내용연수 8년을 하게 되면 9,000원이라는 감가상각비를 얻게 되고요. 자, 이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가산되면 조정 전 장부 금액은 63,000원이 되고요. 자, 우리 예제에서 X3년도에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69,300원으로 공정가치의 증가, 재평가를 해서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감가상각 누계액 전액을 제거하는 거니까 9,000원 줄여주고요. 자, 69,300원을 맞추려면 원가가 2,700원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요 조정 금액을 분계로 옮기면 기계장치 2,700원 줄어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전액 제거니까 차변으로 가고요. 자, 직전 연도에 우리가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재평가 잠깐만요. 2003년도죠. 자, 제가 페이지를 잠깐 놓쳤네요. 161페이지 봐야 됩니다. 재평가 손실이 6,000원이 2000X 2년도에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재평가 잉여금 OCI로 인식하면 회계 처리가 마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재평가의 경우도 토지의 경우와 회계 처리가 동일하다. 다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과 비례적으로 장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재평가 잉여금의 후속 처리에 관한 내용, 저번에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재평가 잉여금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 손익으로 대체, 즉 재분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재평가 잉여금을 당기 손익 대체를 허용을 하게 되면 재평가로 인한 자본, 즉 재무 상태의 상태가 좋아지는 효과,
또 누리고 또 재평가 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함으로써 얻는 처분 이익까지도 동시에 얻게 돼서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또한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한 자산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만 처분함으로써 당기손익을 또 조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의 직접 대체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을 그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두어도 되고요. 처분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일어났죠. 자, 처분 시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 시에 재평가 잉여금의 당기손익 대체는 금지되지만 이익잉여금으로의 직접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삼을 보겠습니다. 자, 갑 회사가 2000X년도 취득원가 1000원 토지를 취득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자, 원가 모형이 아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거죠. 자, 2000X1년도 말 공정가치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이 올랐고요. 자, 200원의 재평가 잉여금 인식했습니다. 재평가 모형 적용했으니까 인식해야 되죠. 자, 2002년 중에 다음 해에 토지 전부를 1300원에 처분했을 경우에 자,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비교해 보는데요. 하나는 대체 재분류를 금지한 회계 기준을 따른 방법이고요. 하나는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KIFRS에서 하는 거는 재분류를 못하는 거고요. 자, 방법 2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KIFRS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자, 2001년도 말 토지 가격이 1000원이었던 토지가 200원 올랐죠. 토지 재평가 잉여금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인식했던 재평가 잉여금을 이렇게 토지가 제거되면서 같이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을 취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처분 이익이 100원이 아니라 300원으로 이렇게 플러스 200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가 모형을 적용했다면 1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1300원을 받고 300원의 처분 이익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처분 이익을 재평가에서 누리잖아요. 그렇다면 재평가를 통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또 자산 토지도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누린과 동시에 또 처분 이익을 300, 즉 원가 모형에서 인식했던 처분 이익도 누리게 되는 이 이중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기손익 재분류를 하는 이 방법이 즉 처분 시에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하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적으로 회계 기준에서는 이 토지를 처분했을 때는 이 재평가 잉여금을 그대로 둬도 되고요. 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걸 허용하느냐? 그 이유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산, 부채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자본은 잔여 자산이라 그래서 자본금 위에 다른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평가 잉여금을 그대로 둬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해도 자본 전체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
상식적인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에 따른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별로 결론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감가상각비 차이 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나 재평가를 먼저 하는 경우나 별반 차이도 없고 정보로서의 큰 유익도 없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기존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이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느냐? 자, 그것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최초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자,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했죠. 차변에 예를 들면 토지 뭐 2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대변에 먼저 재평가 잉여금 2만 원 이렇게 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OCI도 증가시키고 토지라는 자산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증가하고 토지라는 자산도 증가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계가, 즉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이 재평가 분계가 과연 이 분계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인가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면, 자, 우리가 재평가한 이후에 부채 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자본이고 분자가 부채잖아요. 자,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2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면 외부에 자본 조달하기가 어떻게 되죠? 자본 조달하기 용이해지죠.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뒤에 그 비율을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 자, 분모가 총자산이고요. 분자가 순이익이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이것도 분자가 순이익입니다. 자, 순이익은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인 총자산, 자기자본이 이 재평가 모형으로 해서 증가하니까 이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말고는 재평가 실시 연도에 총자산 이익률이나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모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업의 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유형자산은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바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금 유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재평가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삼각 대상 자산 재평가를 하고 나면 차기 이후에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공정가치 증가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을 제외하면 재무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특정 기업이 자산 재평가를 했다 하면 이 자산 재평가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자산의 손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
272페이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의 의의가 뭐냐? 자, 기업이 보유하는 기계장치의 단기말 장부금액은 1억이에요. 자, 장부상, 회계 장부상 1억인데, 장부금액이 단기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 있었어요. 뭐 홍수가 덮쳤다 공장에. 이러면 뭐 계속 사용은 할 수 있더라도 미래에 1억 원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의 기대가 안 되죠. 또 당장 매각하더라도 1억 원을 못 받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경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단기말 재무상태표의 기기장치를 그냥 장부금액 1억 원으로 그대로 보고한다면 정부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에 1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기대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를 적절하게 줄여 나가야 돼요. 줄여서 줄인 금액으로 보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기계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손상차손은 바로 단기손익 항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손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손상의 의의와 적용 범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기준서 1036호가 바로 자산 손상에 관한 기준서인데요. 자, 이 1036호 자산 손상에 관한 기준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바로 1002호라는 재고자산 기준서 있죠. 거기서 저가법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자, 이것도 관련 투자부동산 관련 기준서가 있고요. 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 이것도 관련 기준서가 있고요. 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도 해당 기준서에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배제되는 항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림 4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4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그림 4의 내용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인식 과정을 하나의 흐름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자, 이 자산이 손상 징후를 검토해야 되는 검토 대상 자산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검토 대상 자산이라면 당연히 손상 징후를 검토해야 되겠죠. 자, 다시 책 그대로 해보시면 손상 징후 검토 제외 자산인가? 제외 자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손상 징후를 연도 말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상 징후를 검토를 해서 손상 징후가 존재하느냐? 안 한다. 안 하면 손상차손 인식할 필요가 없고요.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손상이 뭐가 좀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는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야 됩니다. 자, 회수 가능액. 자, 회수 가능액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자, 회수 가능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개 항목 중에 큰 금액입니다. 사용가치 가치와 순공정가치. 요 둘 중에서 큰 것이 바로 회수 가능액이 되고요. 자, 이 회수 가능액을 결정했으면 이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보다도 더 크다. 다시 말하면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게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고요. 자, 반대의 경우라면 즉 회수 가능액이 더 크다. 이렇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단계로 다시 올라가서 손상 징후 검토 제외 자산인가? 예, 제외되는 자산이라면 yes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손상차손 인식 과정 흐름을 여러분이 살펴봤고요. 자, 손상징후가 존재한다. 아까 손상징후 검토 제외자산인가? 아니다. 그러면 손상징후를 검토한다 그랬죠. 자, 손상징후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면 해야 될 절차가 뭐죠?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자, 회수 가능액은 뭐였는가?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이 바로 회수 가능액이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맥스 큰 금액이죠. 자, 순공정 가치가 460이고요. 사용 가치가 300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게 460이죠. 자, 이게 바로 회수 가능액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하나만 장부 금액을 초과해 버린다. 그러면 손상 발생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순공정 가치라는 건 뭡니까? 자산의 매각 금액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면요. 자, 매각을 500원에 했는데 처분 부대 원가 40원이다. 그러면 이게 460원. 자, 이거 이게 순공정 가치 460원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고요. 자, 사용 가치. 자, 이 기계나 건물을 사용했다. 뭐 건물 같으면 사용했다면 임대를 줬다는 거죠. 그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사용 가치가 300원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기계의 장부 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면 기계 시도금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800원 해서 200원이 나오죠. 200원이 바로 장부 금액. 자, 북밸류라고 하죠. 북밸류. 자, 그래서 사용 가치가 460, 순공정 가치가 460, 그리고 사용 가치가 300원인데 둘 중에 큰 게 회수 가능액 해서 460원이라 그랬죠.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순공정 가치 460이 장부 금액 200을 초과했죠. 하면은 손상이 일어난 게 아니다. 아니면 사용 가치 300이 장부 금액 200을 초과했죠. 뭐 이 경우도 손상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자, 둘 중에 하나만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손상 발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부 금액이 장부에 1억이 돼 있을지라도, 자, 이것이 물리적 손상을 입어서 이것을 내다 팔아도 1억을 못 받는다. 자, 이게 순공정 가치죠. 자, 이걸 사용하더라도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이 1억이 안 된다. 라면 이것은 손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을 손상차손이라는 단기 손실로 인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손상차손의 인식 과정 회계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했다. 자, 이거 손상차손 일어난 경우죠. 자, 손상차손 차변에 단기 손실로 인식하고요. 자, 손상차손 누계액, 이거는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죠. 자, 손상차손을 인식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자산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수 가능액이 회복된다면 손상차손 인식했던 것을 다시 차변으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변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요. 대변은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단기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상차손을 우리가 환입할 때 이 환입이 한도가 없이 상승한 만큼 장부 금액이 다시 상승한 만큼 다 인식하느냐, 그게 아니고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될 때 한도를 정해서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게 됩니다. 자,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을 지금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는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뺀 거죠. 다시 말하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손상차손이 일어나고요. 반대 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도 클 때 이 환입이 일어나는 거죠. 자, 회수가능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에 한다. 자, 환입하는 경우, 자, 회수가능액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 환입 한도는 요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이 환입 금액이 됩니다. 자, 뭐와 무엇 중에서 작은 금액이냐? 회수가능액, 증가한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기말장부금액, 요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 바로 환입 한도 금액이 됩니다. 자, 손상차손 인식이나 손상차손 환입 인식 후에 그 장부금액이 조정되겠죠. 그 조정된 장부금액에 기초해서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손상차손 환입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예제 22번 문제까지 한번 읽어보고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일 10월 30일 2000X년 1월 1일 영유수 5년 잔존가치 영의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치되겠다. 정액법 상각한다. 자, 다음 자료는 2002년 말 그리고 2003년도 말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자, 이걸 갖고 회수 가능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000X2년도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손상이 발생했고, 손상차손 발생했고요. 이때는 손상차손 환입이 2003년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자,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손상차손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